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에 첫 주네요. 논술로는 첫 주예요. 작년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거의 30문제 정도를 풀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시험 문제가 저희가 7월 달에 풀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중 자료나 뭐 이렇게 기출 적중해가지고 설명회 때 드린 자료에는 있는데 오늘 또 처음 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또 논술 시간이니까 오늘 논술 얘기만 해야 되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를 받아보셨겠지만 시험장에서 요 시험 문제 받아보셨을 때 조금 당황했었나요? 왜? 준비했던 거랑 좀 달랐죠? 네, 일단은 지문 자체가 원래 뭐 김교사와 뭐 이교사 원감님 맞게 대화 형식이었는데 이게 뭐야 전월이 나왔네 라는 거였죠. 형식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배점은 3점짜리 5개라서 매일매일 연습하던 대로 기본 구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았고 그 다음에 교직 윤리 윤리 강령 나 안 해왔는데 라고 이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던 선생님들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금 나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시험 보고 나오면 막 바로 연락을 하거든요. 교수님 뭐뭐 나왔는데 뭐 어떻게 썼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복귀해. 다시 빨리 답안 써서 이제 나한테 보내.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만점 답안은 제가 채점했을 때는 18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매주마다 첨삭을 해드리잖아요. 이제 지금 기초반이니까 아직은 이걸 다 안 내니까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답을 다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서 매 주일마다 여기다 앞에다가 답안지를 내고 갈 거예요. 그럼 제가 첨삭을 해서 드리는데 점수까지 매겨요. 근데 처음에 한 3월부터 4월부터 점수 매기면 막 점수가 너무 낮으니까 좌절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안 하고 한 기출문제 풀 정도 있잖아요. 교육과정 할 때. 이제 그때 정도에 이제 첨삭을 해드리면 한 13점부터 시작해서 10, 매달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14, 15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 정도 나오면 18점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20점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점수가 짠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까다롭게 보고 쓰라는 대로 안 쓰면 다 점수 까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수정 선생님 점수가 좀 낮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짜도 현장에서 가서는 100점 나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고 쭉 가면 돼요. 올해를요. 네, 그러니까 이수정이 뭐라고 막 욕해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논술은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쉽게 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달, 두 달, 한두 달 배워보고 집어치면 나중에 점수가 안 올라요. 독수리가 어떻게 나냐면요. 한 번에 땅에서 쭉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서 좀 가다가 다시 또 올라가다가 좀 가다 그러거든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사람도 똑같아요. 동물한테 동물 행동학에서 우리 발달해서 배우잖아요. 로렌츠 기억나시죠? 독수리가 조금 올라가다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논술 조금 배운 다음에 계속 발버둥 쳐도 맨날 그 점수밖에 못 받아요. 그러다가 그걸 막 채우고 나면 또 조금 올라가서 좀 올랐네? 기쁘네? 근데 또 계속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끝내는 사람이 있고 각자 지금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실력을 몰라요. 대학교 때 글쓰기 교양 과목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실력에 다 개인차가 있잖아요. 우리 개별화의 원리 알죠?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따라오는 기간이 조금 다 달라요. 그런데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대부분 다 올라오세요. 그래서 5개월 지나면 모의고사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풀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아예 반이 A반은 오전은 기초반, 오후에는 재수생 이상. 난 쓸 수 있다. 쓸 수 있으니 문제만 다양하게 풀고 싶다. 이런 사람 오후에 오셔서 2개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만 많이 푸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또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배운 사람들이 점수는 이렇게 만점이 더 많이 나왔는데 문제만 풀던 사람들한테는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18점, 19점 사이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1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1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2차까지 가시면 1점 때문에 2차에서 수업 실현 1점 깎이면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차를 걸러냈는데 1.5배를 걸러냈잖아요. 거기서 1점 차이면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남들 하는 만큼 똑같이 해야지 1차 점수 그대로 다 2차 최종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1점이라도 논술은 20점 중에 19점 1점이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1점 차이가 왜 났는지 제가 1년 내내 분석을 해봤더니 기초반 1, 2월 안 하고 3월부터 그냥 시작해버려갖고 제가 재작년에는 기초를 너무 빡세게 시켰더니 선생님들이 막 힘들어 하셨어요. 맨날 다시
다시 제가 계속 다시 시키니까 그 처음에 한번 쫙 올라갈 때 거기서 반복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잘 썼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다시 3문장 쓰기 계속 다시 하니까 한 달을 동안 그렇게 하니까 막 머리를 진짜 쥐어 뜯으시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저도 이제 인기 없는 강사 되기 싫어서 사실 그래서 좋은 소리 듣고 가려고 작년에 빼버렸어요. 뭐하러 내가 욕 들어. 그냥 선생님들 편하게 시키면 되지 했더니 점수가 말해주는 거예요. 점수가 논술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안 했더니. 그래서 제가 다시 올해는 욕 먹어도 욕 먹어도 정도의 길을 가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본 바닥 점수 다 드러내실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문법, 뭐 장문 이런 막 단어 문제 이런 거 막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국어 시간이야, 논술 시간이야,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할 만큼 여러분이 헷갈릴 만큼 그럴 텐데 사실 근데 그걸 따라오셔야지. 그러니까 이거 되게 귀찮아한데 그걸 하고 나야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래서 논술 쓸 때 문장이 쭉쭉쭉쭉 쓸 수 있어요. 저기 선생님 맨 뒤에 있는 선생님 프린트 못 받으셨거든요. 좀 늦게 오셔가지고. 네. 아니 그 프린트 말고 아까 처음에 나눴던.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기초 과정을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미리 예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셔도 각오하셔요.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뭐라고 안 해도 항상 오시면 숙제해온 거, 첨삭 받은 거 갖다가 놓으시면 제가 한꺼번에 가져가서 또 그다음 주에 이제 드려요. 근데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빨간색 하고 나면 밑에 다음 주에 다시 내세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다시 또 파란색으로 고치셔서 또 다시 내시면 제가 또 파란색 고친 것만 보고 다시 첨삭해요. 그래서 한번 3번은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제가 그만 내셔도 돼요 라고 써 있어야 그만 내시는 거예요. 네, 그 프린트는. 저 프린트가 매주마다 하나씩 나가는데 그러니까 좀 중복되겠죠. 첫날 거 냈는데 바꿔 먹었어요. 근데 둘째 날 왔더니 둘째 날 거 나가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또 한꺼번에 그 주에 가고 셋째 주 왔는데 첫째 주부터 빠꾸 맞은 게 세 번째 빠꾸 맞으니까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 전공 공부 교육 과정도 지금 하는 거 너무나 많은데 논술 숙제만 해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오죠. 어떤 걸 더 해야 되나. 그러면 그때는 제가 한 가지 팁은 지금 개론 나가잖아요. 대부분. 뭐 어디서 딴 데서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초수가 아니라고 하니 일단 개론에 대한 배경은 있을 거라는 거죠. 1, 2월에는 논술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논술을 이제 1, 2월 안에 다 쓰게 돼요. 다 쓸 수 있어요. 잘 써요. 3월부터는 사실 기출문제랑 그 모의고사 문제 이제 혼합해서 나갔는데 그때부터는 가벼워요. 마음이 다 쓸 줄 아니까. 아까 말했던 막 머리 쥐어 뜯는 건 1, 2월에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집중하시고 3월부터 이제 누리과정 개정된 거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그때 교육과정으로 조금 중심을 옮기시는 게 올해는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케줄대로 조금 변경을 하세요. 계획들을요. 네, 꼭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프린트가 왔으니까 오늘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죠. 일단 오늘 첫날이라서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논술 문제 흐름, 그러니까 저랑 처음 논술을 하니까 제 스타일, 또 이제 유정 선생님하고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오늘 막 큰 걸 많이 배우려고 기대하고 왔으면 오늘은 조금 첫날이니까 좀 다음 주부터 진도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1차 기호도 작성 연습 문제 요건 내드렸는데 요걸 다 못하면 요건 숙제예요. 다음 주까지 해오시면 되고 항상 맨 위에다 이름을 적어주세요. 핸드폰 번호도 적어주시고요. 그래야지 제가 이제 연락이 가능합니다. 안 적어주시면 꼭 학원을 통해야 돼서 이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연락이 유기적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다음에 인강으로 이메일로 보내주는 선생님들도 이메일 내용 안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저랑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인강 보는 선생님들도 참고하세요. 올해 인강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노량진 전체에 직강 듣는 선생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시험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시험이 여러분도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도 그렇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뽑는다 그래서 너도 나도 우르르 다 임용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초수해보고 재수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푸시하는 것도 있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으니 대부분 뭘로 돌아섰냐면 일 병행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어린이집에서 조금 부분 잡을 많이 뽑는 정책이 지원 나온 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 부분 수업 오후에 1시부터 한 6시까지 하는 걸 하시면서 이제 오전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겠다고 돌아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오신 것도 그래서 교수님 죄송해요. 저 인강으로 돌릴게요. 라고. 근데 교직 논술을 안 풀 수는 없으니까. 또 봐야 되니까. 그럼 문제가 계속 리뉴얼 되는 걸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할게요. 라고 연락 오신 분들 대체적으로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돌아섰고, 그래서 여기 현장에 지금 많이 오진 않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이 저번 주에 1월 첫 주까지 봤죠. 그래서 1월 마지막 날 지금 발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또 1월 달이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을 듣고 나면 다시 또 논술하러 올 텐데, 아직 최종 합격 딱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 본인들은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붙었다고 생각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또 불합격이 몇백 명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여기에 그 발표가 나면 다시 또 이제 여기 참석을 하게 되면 약간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시험 자체가 논술도 면접도 그다음에 실연도 교육과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포기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작년에 저랑 교육과정 한 선생님 중에서 3명이 저기 연락 온 선생님은 저 그냥 사립 갈래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해는 해요. 뭐 본인들의 역량이 본인이 해봤는데 안 된다고 느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또는 여러분들 임용이 공부가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기존의 어떤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들을 조금 더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려고 매우 제가 앞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리더잖아요. 이 문제를 맞춰줘야 되고 논술 점수를 높여줘야 되는 어떤 책임감이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하고 학원이라는 곳에서 만났지만 대학에서 만나도 더 좋겠지만 학원이라는 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 이제 맡기시고 열심히 이제 드릴 때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좀 빡세다 또는 이걸 뜬금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제가 그 흐름에 맞춰서 이제 가니까 그거는 믿고 따라와 주셔서 좋겠고, 제가 해마다 사실 교직 논술은 거의 제가 했던 문제 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죄송하지만 여기 학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제가 적중했고 뭐 이런 자료들이 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논술로는 제가 꽤 오래돼서 이제 논술 선생님을 하다가 교육과정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이 책에 나온 예상 문제가 10개밖에 없지만 사실 30 몇 문제를 다 풀고 가거든요. 나머지 여기 싫지 않은 문제 중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정말 출제될 거는 지금부터 주지 않죠. 언제 주냐면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때 딱 드려요. 유력한 문제들. 그래서 그 중에서 요거는 작년 7월 달부터 벌써 7, 8, 9, 10 넉 달 중에서 모의고사 대비 첫 달에 드렸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모의고사 첫 달하고 마지막에 제일 많은 비중을 드려요. 첫 달은 많이 이렇게 모아야 되니까 사실 제일 비중 있는 거. 다음에 마지막 달은 정말 시험 직전이니까 나랑 1년 동안 같이 갔으니 점수 20점 붙여줘야 되고 만점 맞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넉 달 중에서 그렇다고 또 중간에 있는 것 중에서 나오지 않으려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 꾸준히 이제 해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개 정도. 교육과정에 매진하지만 주말에는 교직 논술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셔서 하나 풀고 그것 따른 이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다 풀어봤다니까 자세하게 뭐 하진 않을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256페이지, 이 책으로는 256페이지를 피시고, 프린트 오늘 지금 받으신 분들은 밑에 페이지가 써 있나요? 네, 프린트 보시면 256페이지 찾으세요, 프린트에서. 네. 자, 그러면 그날,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게 7월 10일 날 풀었던 문제인데요. 자, 먼저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처음에 어디부터 봐야 되나요? 논술 문제 풀 때. 자, 기초반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도 할게요. 이해하세요? 자, 시험 문제를 받으면 저기 첫째 문제부터 읽나요? 아니에요. 항상 어디서부터 보라 그랬죠? 배점부터 봐요. 배점부터. 여기가 저희가 뭐 제일 먼저 봐야 돼요. 30초 안에 훅 훑어봐야 되는데 쭉 봤더니 세교사가 갈등한 내용이래요. 세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 세교사의 문제 해결 방안. 그런데 세교사가 아니라 전체 유아교사가 유아 학부모 동료교사에 대해 갖춰야 할 덕목과 그 이유래요. 6점이네요. 자, 즉 배점과 논점을 머릿속에 일단 놓고 배점사항에 보시면 논술의 내용과 배점이 들어있잖아요. 몇 점이다, 이게 몇 점이다. 뭘 써라. 요걸 써야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봐야 되지, 이게 없으면 문제에 현혹돼요. 문제가 함정을 파는데 그 함정에 꽂히면 엉뚱한 방향의 정답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뭘 쓰라는지를 머릿속에, 이거 읽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항상 처음부터 위에서부터 읽지 않는다. 아래에 배점 사항부터 읽는데, 옛날에는 체계가 먼저 있었고 밑에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체계가 밑으로 갔죠, 이제. 5점으로 줄어들었고. 재작년에
원래는 10점, 10점이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3년 전에. 아, 그때부터 공부한 사람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때부터 공부한 사람은 3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니까. 3년 전에 10점, 10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도 10점, 10점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게 더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편해서요.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10점, 10점다가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지금처럼 15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고가 나지 않았었어요. 15점으로 바뀐다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냐? 그때는 원고지를 10점에 맞춰서 딱딱 위치대로 연습해서 갔는데 10점과 15점의 분량이 달라져요. 자, 일단 한번 계산하는 거 해볼까요? 자, 우리가 1200자 원고지였어요. 원고지였을 때. 시험 봐봤죠? 요번에 원고지. 자,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있으면 1200자를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이건 원고지는 논술은 과학이에요? 수학이에요? 그 국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수학적으로 가르쳤어요. 딱 나누라고 했죠. 몇 자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아, 난 공부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공부한 사람들은 당연히 안 하겠지, 기초반에. 그죠? 자, 1200자를 3개로 나눠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900자, 나머지 2개를 300자인데 여기를 150, 150으로 잡아라. 하지만 둘 중에 얘가 더 많아야 된다예요. 서론이 더 길어야 된다예요. 그래서 얘를 150에서 200 되면 얘는 100에서 150이 되겠죠. 이 정도의 비중으로 잡아요. 그래서 본론은 900자라는 거는 10점이건 15점이건 변함없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논술문의 체계를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900자일 때 10점이라면 1점당 9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본문 900자 원고지 칸을 10점 내용 분량이 10점이니까 옛날에 10점 때는 900자를 900칸을 10점으로 메꾸려면 1점당 몇 칸이냐면 원고지가 90칸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고지 한 줄이 몇 칸이었죠? 25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0칸 되려면 25, 25, 50, 75 그리고 넘어서 한 반 정도까지 써야 1점이란 말이에요. 10점일 때는. 근데 지금은 15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올해 시험 문제를 풀면. 그럼 이걸 900자 나누기 15 하면 얼마가 될까요? 8, 7, 6, 65, 36, 이런 90, 그래서 60. 확 줄었어요. 그쵸? 60이면 25, 25 하고 한 요 정도?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쓰면 1점인데 옛날처럼 이렇게 잡았다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고 갔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 그 시간 중에 이거를 막 갑자기 이거 물론 가르쳐서 보냈어요, 제가. 가르쳐서 보내게 했으니 이렇게 막 나누기 시작해서 그러면 개요도 그릴 때부터 개요도를 종이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그림 하는 거 다 연습해서 갔는데 이것도 배치를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니 그러면 서론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 막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연습 익숙하게 안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시험 망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 해에 논술 문제는 쉬웠어요. 그러니 아는 내용이니까 긴장은 좀 안 했는데 분량이 점수가 1점 있다 보니까 이 분량 맞추려고 막 원고지 가지고 막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시험의 특징상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번호 앞에다가 정답 앞에 1번 쓰세요. 1번 유의사항 나왔죠? 그래서 오늘 그거는 이 책 안에 있지만 이거는 참 다행히 그래서 하도 막 그때 이거 15점 바뀌었을 때 막 데모 엄청 했거든요. 그 평가원에서 이게 뭐냐 말도 안 해주고 그랬더니 유의사항이 요거 또 욕먹기 싫으니까 이제 요 얘기는 해준 거예요. 근데 요것도 초수 같은 경우는 유의사항 모르고 그냥 시험 봤을 수 있으니까 요번에 요거 다 썼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모르고 또 시험 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갓 졸업한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 이렇게 시험이 이번에도 또 봤더니 이렇게 지문이 저널이야. 맨날 상호작용 하다가 대화하다가 말없이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지문도 제가 10월 달에 이 책엔 없지만 저랑 공부한 선생님들은 이 지문처럼 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 선생님을 아니고 한 선생님이 길게 낸 저널로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더 논술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만약 올해 시험은 지금 이렇게 저널처럼 나왔기 때문에 저널을 길게 제가 냈던 문제처럼 아예 한 명이 길게 쓴 건 또는 다시 상호작용이 돌아가는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옛날엔 상호작용만 공부하면 됐는데 지문이 이제는 이제 줄글까지 두 가지 유형이 생겼으니 공부할 양이 2배로 늘고 시험이 이게 더 힘들어진 거죠.
더 공부할 게 양이 많아지니까. 점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죠. 주관식이 하나 더 깊이를 사다 보니 점점점 N수생 공부를 2년, 3년 해야지만 정답 쓸 수 있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초수가 한 1년만 바싹 많이 나오는 거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해갖고는 점수가 안 나오는 이제 시험이 돼버리는 거죠. 옛날엔 그것도 괜찮았거든요. 기출문제만 충분히 풀어도 됐는데 이젠 그렇게 안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올해 개정을 하니까 또 이제 더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오겠죠.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갖게 됐으니 제 말은 자,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시험이에요. 논술이. 그러다 보니 뿌리 깊게 공부를 안 하면 그 시험장에 딱 가서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공부한 게 도로 아미타불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그리고 또 올해는 원고지가 또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줄글로. 또 이거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또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 책에는 이제 그게 이제 삭제가 되겠지만 없지만 줄글로 봤을 때의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제일 큰 단점은 내가 글씨를 잘 못 쓴다. 이제 글씨 연습하셔야 돼요. 원고지는 그게 잘 티가 안 났고 해도 제가 다시 쓰세요라고 해요. 일단 글씨가 수준이 제가 읽기가 난독증이 올 정도로 못 알아보겠으면 아예 점수도 안 줘요.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것처럼 좀 제가 무서울 땐 무서워요. 그래서 다시 하면은 이제 그걸 다시 쓰려면 힘들잖아요. 원고지 또 그대로 다시 쓴다는 게 팔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 줄글은 이게 계속 쓰기 때문에 더 완전 필기체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서론 쓸 때는 괜찮았는데 본론 중간부터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채점자들이. 그러면 본인은 다 썼다고 하지만 점수가 안 나와요. 글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요즘 세대 선생님들이 글씨를 정자로 쓰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필기체를 조금 내가 남이 봤을 때 교사답지 못하다. 좀 너무 애기 글씨거나 흘려 쓴다라는 선생님들은 글씨 이거 체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도 이제 하겠지만 글씨도 하나의 이제 시험 점수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하나의 요인이죠. 자, 이것처럼 논술 문제는 변화무쌍하다. 그러니 그때그때 나오는 대로 점수도 배분할 줄 알아야 되고 문장도 바꿀 줄 알아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도 막 체계를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다양하게 이제 1년 과정에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될 건데 하나하나 이제 자기의 기술로 습득해 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아까처럼 만점 받을 수 있도록 할 건데 그게 2달, 3달 안에 다 끝나요, 사실은.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익숙해지는 거라서 초기에 논술은 첫 2달이 힘들고요. 교육과정은 맨 끝에 2달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거꾸로 돼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2차는 1년 내내 꾸준히 해야 되고요. 왜냐면 면접이랑 입으로 블라블라 하는 거라서 쉽게 늦지 않아요. 이론 공부할 때부터 계속 블라블라 하셔야 되고 실현도 스터디 통해서 수업 실현하는 거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돼요. 유형별로. 그래야지 1차 붙고 나서 당황하지 않아요. 2차를 그때 와서 저 이야기 나누기 처음 하는데요. 수업 2차 어떻게 보죠? 절대 안 돼요. 그때 붙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알아요? 경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제는. 네, 옛날에는 다 공부만 하는 초수들이어서 공부하고 나면 다 비슷했거든요. 2차 수업하는 거 보면. 근데 지금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경력 유치원에 7년, 어린이집 3년, 5년 있는 사람들이 시험 공부 좀 해서 1차 붙은 다음에 2차에서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 갭을 1차 컷에서 2점 정도 차지 넘지 않은 이상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2차 면접과 수업 실현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컷으로 붙었다 그러면 못 뒤집는다니까요. 내가 초수고 경력이 없어. 근데 겨우 컷으로 붙었어. 근데 2차를 이제 면접으로 갔는데 수업 실현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오는데 1번, 2번, 3번 너무 잘해. 4번인 나는 너무 비교가 딱 돼.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같죠? 상대평가예요. 면접관들은 1번 선생님 이야기 나누기 저 정도 하네? 2번 선생님 이야기 나누기 3번? 왜 저러지? 비교가 돼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남들 하는 만큼은 해야 돼요. 면접이건 수업 실현이건. 논술도 비슷해요. 그죠? 남들 쓰는 만큼은 써야 되거든요. 혼자 독특하게 쓴다고 점수 높지 않아요. 이 시험은. 네. 이게 논술이죠. 말이 논술이지 이게 논술 아니에요. 저희 뭐라고 말해요? 특수한 주관식 문제예요. 네, 유아 선생님을 뽑는 이게 논술이면 내 생각을 써야 되잖아요. 내 생각 쓰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이런 체계로 쓰면 20점을 주는 시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 논술 시험 보려면 책 많이 보고 내 생각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걸 길러야 되는데 수능 논술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논술은 그게 아니에요. 이론에 있는 거 공부해서 그걸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방법들, 그런 내 구조를 이 시험에 맞춰야 돼요.
내가 시험을 따라가야 되는 시험이 나를 맞춰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사고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고 언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원래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논술을 잘하려는 건 교육 과정은 암기하면 되는데 논술은 암기가 되긴 돼야 되죠. 지식 공부가 돼야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독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능력을 보는 거라서 점수가 적지만 따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수 낮았을 때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56페이지에 내가 왜 필요하고 했냐면 자, 그럼 제가 낸 문제를 보세요. 배점을 보시면 교직윤리의 중요성 2점, 교직윤리의 필요성 4점, 다음에 갈등 상황과 판단 기준 6점, 교직윤리의 적용 과정 3점, 점수가 2점, 3점, 6점. 4종류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연습시키려고. 2점짜리가 나와도 분량을 맞출 줄 알아야 되고 4점짜리가 나와도 분량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자, 원래 분량이라고 해놓고는 시험에서는 1200자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요 조항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중에서 이 원고지 시험지 줬을 때 1200자 넘게 쓰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죠. 다 딱 맞춰서 써요. 그 다음에 1100자보다 더 적게 쓰면 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1100자랑 1200자 사이가 원고지 4칸인데 4줄이잖아요. 한 줄이 25칸이니까 1100자라고 해봤자 4줄이니까 그 4줄 안에 못 꺼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량에서 1점 없애고 요번부터 줄글 가겠다라는 거죠. 괜히 1점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1점 받는 거를 왜 그러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점을 깎기 위해서 줄글로 가서 줄글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못한 사람은 1점 깎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때는 원고지 때니까 원고지 1200자 넘는 사람 없으니 2점이건 3점이건 4점이건 6점이건 원고지에 딱 맞게 제가 수학이라 그랬죠. 딱 조직적으로 쓰게 하는 걸 연습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서론에서 2점, 결론에서 2점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 서론의 2점이랑 결론의 2점은 아까 2점이면 몇 칸 정도 해당하느냐면 한 5줄 정도 해당하거든요. 그럼 서론 5줄, 결론 5줄은 2점으로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막 6점짜리는 결론에 6점을 이따만큼 쓸 수가 없잖아요. 서론도 6점을 이따만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대부분 논점 1번이나 논점 맨 마지막이 2점짜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많이 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2점짜리를 거의 여기다 배치해서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본문 안에 1, 2, 3, 4를 다 넣으면 이게 기본형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2번, 3번, 4번 충분히 알아서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쓸 수 있어. 그래서 1번을 서론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능력에 따라서. 또는 4번을 결론으로 보내고 2번, 3번만 가지고도 900자를 다 채울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쓸 게 많아. 근데 나는 시험지 딱 받아봤는데 사실 이번 문제 모르겠어. 쓸 게 없어. 그러면 이거 다 여기다 때려 넣어야죠. 그리고 서론 본론은 그냥 이거에 맞는 내 나름대로의 모자 씌우고 신발 신기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되는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작전, 전략이 필요한데 익숙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문제 자체를 그렇게 내버리니까 2점 서론에 넣어야 되겠네 라고 연습하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시험 문제는 3점짜리 5개가 나왔죠. 이게 기본이에요. 왠지 알아요? 3점이 3문장 쓰기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논술에서는 3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3문장. 기출문제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으면 알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면 뭐 별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3문장 쓰기라고. 자, 무조건 첫째 문장에 뭐가 와요? 답이 와요. 정답. 논지를 먼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왜 답인지 논거를 대줘야 돼요. 이게 논술이에요.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대주는 게 논술이라는 글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논거가 저희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는 몇 년 동안 공부했던 이론에서 가져와야 돼요. 이론에서. 아까처럼 교직윤리면 그 교직윤리에 대한 이론이 이게 정답이라는 논거를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례 논거라고 해서 시험 문제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두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 정답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지해주고 정답이 맞다라고 증명해내는 과정이 3문장으로 이루어져요. 정답, 뭐뭐는 뭐뭐입니다. 점. 왜냐하면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점. 그러므로
사례로 뭐해는 김교사는 뭐뭐와 같습니다. 또는 해결 방안 쓰라고 했으니까 뭐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점 하면 요것이 세 문장인데 요게 1점에서 3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3문장 쓰기를 시켰는데 오늘처럼 3점짜리 5개가 나오면 이 3문장을 5번 쓰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결론에 900자가. 수학적으로 그렇게 딱딱딱딱 900자 땡.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러니까 줄줄줄줄 자기가 쓰고 싶은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초반 때 요 아주 단위를 연습시켜요, 제가. 그래서 요렇게 요것을 요 글자, 아까 말한 숫자 안에 요 내용을 다 담아서 분량도 맞으면서 쓰라는 거 다 쓸 수 있게. 이게 딱 맞는 해법이에요, 사실은. 이걸 연습하면 내용도 쓰라는 게 다 들어가고 원고지 숫자도 딱 맞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시켜서 익숙해지면 본인이 이제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초반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고 아직 익숙하지 못한데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졌으면 처음에 논거 쓰는 거지, 논지 쓰지, 논거 돼야 되지. 근데 시험 문제에 따라서 예를 들면 2016년도 문제일까요? 그거는 2015년도 교육과정 총론에서 근거를 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답을 쓰고 왜 그게 답인지 2015 그 교육과정 운영 편성 운영 지침에 있는 거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왜 답인지 이유를 써야 되는 이런 거였어요. 그럴 때는 이걸 쓸 거를 시험 문제에서 아예 다 말해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게 답이고 쓰라고 쓰고 다 썼더니 3문장 쓰기가 끝나버려. 그게 아닌 경우는 답은 답대로 쓰고 이게 왜 이유인지 시험 문제에서 갖다 근거 대고 그다음에 공부한 이론 중에서 교직윤리에서 관련된 거 갖다 쓰고 해야지 3문장이 돼서 정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마다 다른데 갈수록 이 형태를 따르죠. 문제를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안에서 독해내서 갖다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박 교사가 뭐뭐한 것처럼 박 교사가 뭐뭐한 것과 같이 라고 논거를 대주는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논지를 먼저 2갈씩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다시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3문장 쓰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써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 앞에 접속사가 붙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2.4점, 6.3점인 경우는 그래서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점수를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3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줄글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줄글로 가니까 이거의 체계가 매우 쉬워졌어. 예전에는 이 원고지 안에서 이걸 유도리 있게 못해서 막 꼭 본문에 900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원고지가 1200자니까. 이제 이거 의미 없잖아요. 이거 이제 원고지 1200자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다 써도 되니까. 줄글이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서론, 본론, 결론 진짜 논술처럼 이것을 뼈대 있고 자기가 이 문제에 맞게 바꾸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하고 책도 좀 수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지금 초, 중, 고에서 선생님들 보시는 그 시험 스타일로 좀 가는 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중등 교직 논술, 초등 교직 논술에서 하시는 부분이 이제 여기 유아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 되게 어렵게 배우시거든요, 논술을요. 근데 그 체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즉, 논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다양해요. 근데 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연역법, 뭐 귀납법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유형들에 맞춰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우리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갑자기 올해 확 바뀌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은 알고는 가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가 자꾸 줄글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숫자가 없어지는 대신 그게 생길 거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숫자는 그렇게 봤다. 2.4점, 6.3점은 그걸 맞춰야 된다. 하지만 점수가 여전히 줄글이지만 이 배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분량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줄글이 아무리 줄글이지만 아까처럼 이 몇 줄까지는 3점, 몇 줄은 5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줄글 분량 여러 번 쓰면서 연습을 시킬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배점에 맞게 써야 된다. 즉 1200자 넘느냐 안 넘느냐는 이제 의미가 없고 배점에 맞게 쓰느냐가 배점 문제로 들어가는데 용어를 바꾼다고 그랬죠, 요번에. 예, 아직 미정인데 시험 문제 요번에 시험 보기 전에 그 배점이라는 말을 뭘로 바꿀지는 미정인데 이렇게 확정되면 알려드린다고 나왔어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체계라는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만 저희가 봤을 땐 논술 선생님들은 뻔해요, 사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자 내용을 볼게요.
내용이 보면 세 번째, 갈등 상황과 판단 기준이죠. 그렇죠? 제가 낸 문제는. 네, 그런데 실제 문제를 보세요. 자, 첫 번째 실제 문제 세계교사가 갈등한 내용이죠. 그죠? 자, 내용 똑같은 문제예요. 저는 갈등 상황이라고 표현했고 시험 문제는 갈등 내용이라고 했을 뿐 실제 문제와 제가 냈던 문제 3번, 논점 3번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제가 똑같은 거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라고 했죠. 그럼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 어떤 기준에 판단을 해서 해결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해결 방안인 거예요. 네, 실제 문제 해결 방안. 그러니까 제가 낸 문제랑 똑같이 이 실제 시험 문제도 3번, 제가 낸 문제 3번과 실제 문제 3번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말만 다른 거죠. 내용은 똑같은 거 물어본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위에 볼게요. 제가 낸 문제를 보세요. 위에 보면 이제 상호자 원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합니다. 김 선생님 고민 있어요? 쭉 하더니 제가 박 교사 보세요. 박 교사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거는 영수라는 아동에 대한 거래요. 그쵸? 찾았어요? 네, 제가 말이 빠르면 교수님 너무 빨라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네. 자, 두 번째, 최 교사는 수정이 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래요. 학부모죠. 자, 그 다음 이 교사는요. 동료 교사인 통합교사님이랑 갈등을 겪고 있대요. 그 다음 네 번째 안 교사는요. 월요일 아침마다 바깥놀이 시설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바깥놀이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쓰는 동네에 있는 놀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내면 박, 최, 이, 안이 나왔는데 지금 실제 시험 문제처럼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 하다가 지역교사 하나 더 제가 해서 냈죠. 제 시험 문제는. 똑같은 게 보이시죠? 대상이 똑같잖아요. 실제 시험 문제도 최 교사는 주영이에 대한 거, 권 교사는 학부모에 대한 거, 김 교사는 동료 교사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왜 지역사회 뺐냐면 사실 실제 교직윤리엔 지역사회가 있는데 이 지역사회까지 내면 이 논술 문제 배점이 안 맞아요. 딱 3개 정도 물어보니까 적당해요. 저희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또 지역사회 문제는 그렇게 주변 둘레의 문제 핵심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뺀 거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관점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신기하게 뭐 제가 출제위원회라서 이렇게 출제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은 요렇게 내겠다라고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이론을 보면 요 문제는 딱 논술 내기 좋은 문제네. 이렇게 3개 관점 유아 학부모 뭐 국가 차원으로 하나씩 써봐라. 이렇게 내기 딱 좋은 문제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예상 문제라고 딱 내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적중을 했지만. 자, 지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주로 문제를 냈고 그걸 공부하면 문제를 풀 때는 모르지만 사실 공부가 안 됐으면 실제 여기 와서 이거 뭐야 공부 안 했는데 근데 공부를 하고 그날 가서 거기서 잘 맞으면 되지 저랑 잘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공부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여기 와서 모른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모르니까 더 잘 됐다.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7월 달에 공부했는데 10월 달에 진짜 시험이 나오니 한 달도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달 푸는 문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이렇게 스크랩처럼 묶어 놓으셨다가 어차피 프린트로밖에 못 나가요. 그러니까 잘 놓으셨다가 주말에 본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하반기에 한번 쫙 묶어놨던 거 복습 차원에서 쫙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나올지 봐야 되니까 그렇게 자기가 잘 바인더랑 뭐 읽기 자료 이렇게 다 뭐 모범 답안 다 같이 잘 추려가지고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첨삭해 줬던 거 이순 교수님 내가 이렇게 썼는데 요 문제 이렇게 쓰라고 첨삭해 주셨지 실제 갔을 때 그렇게 실수하면 안 돼 라고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봐가지고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이게 본인들 습관이. 그래서 자꾸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내용면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쓰라는 대로 쓰면 적중이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가 그럼 왜 그렇게 냈을까를 옆에 볼게요. 257페이지를 보시면 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디 있는 거냐면 저희가 맨날 공부하는 교사론에 있는 거예요. 교직윤리 교사론인 건 아시죠? 네, 교사론에서 공부 다 했을 거예요. 일단 처음에 딱 교직윤리의 개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찾았어요? 257페이지. 그다음 2번 교직윤리의 특성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항상 서두에 나오니까 어디 나오냐면 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가. 여기에 나와요. 1번, 2번.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는 제가 지금 공부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저랑 논술이 아니라 이론 공부 교육과정 할 때 특히 교사론이 논술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사론 공부할 때는 처음에 개념, 뭐 이념, 정의 이런 거 나오면 이거에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개념을 2점으로 나온다면 교직윤리의 개념을 쓰고 여기 첫 번째 논점이 1번. 그러니까 여기 배점 사항에 짝대기 긋고 교직윤리의 이념, 개념, 정의, 가로 2점 이렇게 써 있다면 2점 분량으로 내가 정의를 쓴다면 어떻게 써야지라고
이론 공부, 지금 교육과정 A, B를 공부하지만 논술도 같이 공부를 하라고요. 쓰면서. 이해되시죠? 개념은 단답형으로 공부하면 교육과정 A, B고 줄글로 쓸 수 있는 논술 공부인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그죠? 자, 그렇게 1번 개념, 2번 특성 이런 거 서론 문제로 나오겠구나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넘기세요. 넘기면 전문직관 뭐 이런 것도 이제 앞부분에 나오겠죠. 그다음에 교직윤리의 중요성. 저는 시험 문제 뭐를 썼어요? 전 중요성 쓰라고 했잖아요. 교직윤리가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해요? 딜레마 상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판단 기준. 아까 이 실제 문제에서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를 쓰라고 한 2번 문제가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을 선택했냐라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게 윤리 강령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흐름대로 시험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논점 1번이 갈등한 내용 쓰라 그랬고 선택한 이유, 해결 방안 이렇게 쓰는 흐름 자체가 교사론에 있는 이론의 흐름 준비 제목 순서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공부할 때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윤리 강령에 필요한 이유는 원래는 캐치 얘기죠. 캐치라는 사람 아시죠? 교사론에서 그 사람이 말했던 윤리 강령에 필요한 이유를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외국 학자다 보니까 사실 이 시험 문제가 재작년 문제처럼 브로펜 브로너를 쓰라든지 앱스타인의 부모교육 참여 유형을 쓰라든지 이랬으면 이제 여기도 캐치가 말한 교직 윤리의 유형 중 뭐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올해는 이제 외국 학자 이름을 빼고 그 다음에 걸 냈죠. 넘기면 교직윤리의 내용 있죠. 6번 교직윤리의 내용 260페이지. 자, 그걸 보시면 오늘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이었잖아요. 1번 문제부터 시작했잖아요. 내용이라고. 그죠? 그러니 이 교직윤리 중에서 교사론 내용 중에서 6번에 해당하는 교직윤리의 내용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대놓고. 그래 봤더니 261페이지에 유치원 교사 강령에 보시면 1번 유치원 교사와 유아 2번 유치원 교사와 가정 3번 유치원 교사와 지역사회예요. 사회라고 돼 있죠. 4번 유치원 교사의 책무라고 돼서 동료 교사와의 책무인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내용에서 유아 하나, 학부모 하나, 동료 교사 하나 낸 거죠. 네, 그래 내용에서 하나하나를 문제로 삼아서 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에 262페이지에 윤리적 딜레마라고 해서 그 표가 있죠. 찾았어요? 662페이지. 그 표 있죠? 표에 보시면 갈등 덕목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오늘 실제 문제에서 맨 끝에 뭐 쓰래요? 덕목 3개 쓰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덕목이 왠지 이유 쓰랬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요 문제는 저도 덕목을 쓰라는 건 안 냈지만 읽기 자료에 왜 이게 있겠어요? 교사론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 다 아는 거니까 암기한 사람은 쓰라는 건데 근데 오늘 만점 답안 보시면 어라? 이거 안 썼는데 만점 받았어요. 보세요. 만점 답안. 아까 제가 드린 거. 그 만점 답안의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세요. 교사들이 겪는 딜레마 상황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할 덕목을 최 교사는 민감한 관찰로 이렇게 줄줄줄 블라블라 그냥 자기 생각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저한테 뭘 했냐면 교수님 저희 덕목 생각 안 나가지고 그냥 제 생각대로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3점 날라갔어요. 만점은커녕 전화 왔는데 시험 본 날은 저 17점 나올 것 같아 이랬어요. 이 선생님이. 근데 확인해봤더니 만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맞았다고 채점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역으로 추정해 봤을 때 덕목이라고 써라고 해놓고는 덕목 쓰지 않아도 점수를 받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더니 그 덕목을 대놓고 땡땡이라고는 안 썼지만 풀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맞으면 점수를 받는 시험이라는 거를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장에서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왔다고 당황하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스룩하게 내 생각을 써도 점수를 받는다. 그 대신 정확하게 찾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역추적해서 봤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제 책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와 내용이 나오면 제가 시험 문제에서 저는 딜레마 쓰라고 안 했지만 읽기 자료에 봤더니 딜레마가 있었고 실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읽기 자료에 있는 거는 다 꼼꼼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내신 거는 중복해서 지금처럼 실제 문제랑 중복해서 나올 수 있으니 또 제가 낸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논점으로 제가 낸 거는 따로 제가 부분 점수라는 걸 드리는데 답안지를 내면은 뭐 1번은 잘 썼어. 왜 논점이 대부분 2-3개니까. 근데 2번, 3번은 잘 못 썼어. 그러면 2번만 다시 쓰세요라고 이렇게 틀린 것들만 체크해드려요.
그러면 그것만 자기가 수정해서 여러 번 써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래야지 이제 지금처럼 제가 낸 거 중에 3번은 나왔는데 2번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근데 3번은 이수영 선생님이 다시 하라고 자꾸 지적해 줬는데 귀찮아서 안 했단 거야. 근데 그게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그러면 자기는 낭패잖아. 그러니까 맞은 거는 쉬웠다는 거야. 누구나 다 내가 쓸 수 있으면 남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쓰면 남도 못 써요. 그러니까 남이 못 쓰는 걸 쓸 줄 알아야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쓰라는 것만 좀 반복해서 자꾸 연습을 하셔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 프린트 볼게요. 교직 논술.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볼게요. 자, 앞에서 보시면 합격수기라고 해서 요거는 앞에는 장수한 선생님,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수한 선생님의 특징은 이 논술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진짜 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성 선생님의 합격수기고 뒤에는 요번 이제 만점 답안을 넣어드렸어요. 물론 합격수기가 저한테 많이 있긴 해요. 선생님들이 붙을 때마다 써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제가 왜 들었냐면 밑에 2페이지 보면 표가 있죠? 표가 있는데 그 표가 틀이에요. 만능 틀. 즉 여러분한테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일단은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그죠? 이 페이지에 위에 보시면 먼저 배경 지식입니다 라고 돼 있죠. 좀 굵은 글씨로. 일단은 공부가 돼야 돼요. 논술을 잘 쓰려면. 뭐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점수가 좋을 수가 없어. 왜? 초수는 1, 2월에 개론 공부하느라고 뭐 누리과정 5가지 영역 하나도 몰라. 그죠? 그리고 개론도 뭐 아까처럼 교사론을 첫 줄부터 배우는 게 아니야. 거의 끝에 배워. 2월 말에. 그러니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쓰라고 하면 뭘 쓸 거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엔 점수가 낮아도 it's okay. 괜찮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공부해가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배경 지식이 중요한데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근데 초수가 아닌 재수 이상부터는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거는 본인의 탓이에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형식 문제다. 형식은 밑에 만능 틀처럼 자기는 요 만능 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와도 이 틀에다 맞춰서 그냥 썼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서론의 첫째 줄은 무조건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 이 말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나와도 그냥 나는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 이렇게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점짜리가 나오면 서론에다 그렇게 박을 거라고 2점짜리라고 써있죠. 서론에 첫 문제가 2점짜리면 즉 사례 뭐뭐와 땡땡과 같이 뭐뭐는 뭐뭐가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그런 구조로 2점짜리 내용을 정답을 거기다가 집어넣겠다. 다음에 논의를 제기, 즉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논하고자 하겠다고 논의 방향을 쓸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로 본론, 결론까지 자리를 딱 원고지 그 1200자 자리까지 딱 맞춰가지고 쓸 자리까지 쓸 말까지 다 외우고 들어가서 그 물결문이라고 하는 요렇게 된 부분만 그날 시험 문제에 맞춰서 그 문제만 그 용어만 교직윤리에 대한 해당하는 것만 물결문이 그죠? 빈칸 블랭크만 채우고 나오겠다라고 1년 내내 연습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 시간이 확 줄었겠죠. 시험장에 갔을 때. 그거 요 블랭크 채우는 거는 몇 분 안 걸리잖아요. 물어보는 것만 요 지문에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개요도에서 끄집어내서 핵심 어휘만 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방법이 물론 좋아요. 좋은데 이제 이거는 1200자 원고지일 때 얘기했으니까 요거보다는 좀 더 길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분량은. 다음에 넘어가시면 논술 쓰기 전에 이렇게 써야지라고 하고 시험장에서 했던 방법이래요. 첫 번째. 서론, 본론, 결론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시험 문제에 함정이 빠지기 전에 시험 문제랑 관련된 공부했던 내용, 단어를 옆에 시험 문제에다 주주 적어놨다는 거야. 교직윤리 했다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강령 해갖고 그 다음에 반성적 사고 당연히 같이 오죠. 그래서 줄줄줄줄 문제 보기 전에 시험 문제 지에다가 써놨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이외에 서론이랑 결론은 내 생각을 써야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말고 보통 때 공부했던 거 가지고 풍부하게 서론과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써놨다는 거죠. 문제에 빠져들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채점자들의 입장에서 채점을 잘할 수 있도록 두 갈씩, 아까 말한 데는 3문장 쓰기 말하는 거예요. 두 갈씩으로 먼저 답을 주면 선생님들이 동그라미 치고 밑에를 쭉 읽어보신다는 거죠. 일단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틀리지 않은 이상 이건 점수를 1점을 받는 거예요. 논지가 맞았어요. 근데 논지는 맞았는데 논거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1점 줄까요? 안 줄까요? 예전에 아까처럼 추적해 봤을 때 점수를 봤을 때 맞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맞으면 1점 줘요. 이게 틀려도.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정답 쓰는 난이. 역추적 해봤을 때. 그래서 요 논거가 좀 어설프고 공부가 좀 덜 돼가지고 제대로 갖다가 못 붙였을지라도 요 첫 줄에 정답이 맞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씩 정답을 먼저 썼다. 그 다음에 또 그걸 위해서 아까 말했던 유의사항에서 번호 붙이는 거 이거 왜 나왔다고요? 3번, 4번? 이거 채점하려고 나온 거예요. 채점하려고.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채점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1번 답 여기 있으면 바로 채점 끝나잖아. 2번 답 찾아준 거잖아요. 저 1번 답 여기 있습니다. 2번 스스로 답안지 쓴 사람이 답이라고 표시해 준 거니까 근거가 자기가 그거대로 그냥 채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옛날에 이게 없다고 보세요. 그럼 1점 답을 여기다 썼는지 2점짜리가 여기 있는지 막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 사람 나름대로 본인이 그냥 서러운 본론 막 이렇게 나름대로 글을 막 펼쳤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에서는 1번 답인데 결론에다가 1번 답을 쓴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학원 안 다니거나 논술 안 배운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1번 답이 여기 있는지를 막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기가 채점을 잘못할 수 있는 확률도 있죠. 이게 1번 답인데 결론에 있는데 이거 1번 맞나? 그거 본인의 판단이잖아요. 이거 채점 기자가. 그러니 그냥 번호 달면 이제 정확하게 객관식처럼 그냥 1번에 1번 자리 딱 그렇게 정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1번이 맨 위에 있으니까 1번 그 자리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2번은 그 자리만 써야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술이야 라고 저 같은 사람은 이거 막 항의하는 거죠. 이건 논술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자꾸 이제 시험에 맞춰가는 거, 유형이 시험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 지금처럼 이렇게 번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번, 2번, 3번, 4번을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배점 사항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임의로 2번 먼저 쓰고 1번으로 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본인이 봤을 때 2번 문제가 서론 쓰기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론에다 2번을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본론이 1번을 시작해요. 그러면 안 돼요. 점수 지금처럼 채점자가 혼란스럽고 점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꼭 순서대로 써야 돼요. 자, 셋째. 2점짜리가 서론에 올리면 본론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원고지 분량이 없기 때문에. 자, 넷째. 시간을 배분을 1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문제 파악 개요도 작성 30분, 원고지 쓰는데 20분, 다음에 마지막 검토 10분.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매일매일 쓸 때마다 본인이 그 시간에 익숙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탑워치 맞춰놓고 30분 안에 다 쓰고 20분 안에. 왜냐면 그날도 저희가 시계 차고 할 수 있죠? 디지털 시계가 아니면 아날로그 시계 차니까 딱딱 시간 보고 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연습밖에 답은 없어요. 자, 그렇게 했고. 자, 그래서 또 나중에 또 합격 수기 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만점 답안 보시면 체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1번 문제가 보세요. 1번에 세 교사가 갈등한 내용이라고 해서 최 교사의 경우는 유아의 식습관 지도,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한 게 문제고 갈등했고, 권 교사는 뭐 했고, 김 교사는 뭐 했고 이렇게 얘기했죠. 찾으셨어요? 틀을? 찾으셨죠? 맞아요? 네, 1번에 그래서 세 교사를 각각 얘기했어요. 자, 2번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2번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세 교사가 선택한 행동의 이유였죠. 그래서 또 갈등 상황 시 최 교사는, 권 교사는, 김 교사는 하면서 또 이렇게 세 교사로 나눠서 얘기했죠. 맞아요? 3번은요? 3번은 문제가 뭐였냐면 세 교사가 또 문제 해결한 방안을 쓰래요. 그쵸? 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세 교사, 최 교사, 권 교사, 김 교사는 이렇게 나눠 썼단 말이에요. 근데 4번은 뭐예요? 4번은 그렇게 안 썼어요. 왜냐하면 세 선생님이 아니라 전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1번도 세 교사, 무슨 이렇게 선생님, 권, 김이네요. 자, 요 순서대로 또 최권김 이렇게 나눠서 문제마다 썼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럼 나 이렇게 안 쓸래. 나는 최만 모아서 쓸래. 최가 최 1번의 최, 2번의 최, 3번의 최. 그래서 1번의 최 선생님이 갈등한 상황과 문제 상황 해결 방안까지 다 모으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권 선생님이 1, 2, 3번 모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김 선생님이 한 거 3개 모아서 이렇게 3명으로 쓸래, 본론에.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왜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요. 왜? 시험 문제가 그렇게 교사별로 각각 쓰라고 되어 있지 않죠. 논점 자체가 1번이 아까처럼 세 교사가 말한, 2번이 세 교사가 말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점 사항에 맞게 하려면 이 선생님이 쓴 요 체계가 맞다고요. 예, 그러니까 글쓰기는 자유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정답이에요. 이렇게 써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죠? 그 대신 아까처럼 채점자가 막 찾아 써야 되는 최교사가 1번 말한 거 찾아야 되고 2번에 해당하는 거 이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쓸 수도 있지만 쓰지 않는 걸 권하고 싶다고요, 제가. 네, 시험을 위해서는. 자, 그래서 체계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쓴 데다가 얘는 서론에 썼어. 그다음에 얘는 결론에 썼어. 얘만 본론에 쓰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각자 정말 사고라는 게 정말 창의적이라서 제가 답을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체계를 잡았지?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험이다 보니 어떤 기준 이상이 되는 사람을 뽑으니까 그 기준이 아까처럼 남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가야 점수가 나오더라고. 나만 창의적으로 딱 뭘 내놓으면 오히려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 비슷하게 가시라고요. 네. 그리고 또 왜 나의 창의력을 무시해? 이렇게 채점, 이수정 교수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만점 답안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답안지 체계, 다음에 저는 이 정도면 저 18점밖에 안 드려요. 만점이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점수가, 왜냐하면 정확한 요구가 많지 않아, 이 선생님이요. 제가 가르칠 때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아까 말한 대로 모르는 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제가 모르는 것도 혼냈어요. 왜냐? 나랑 이거 공부하고 가지 않았냐? 분명히 7월 달에 했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선생님의 글을 보시면 결론이 딱 2줄 정도밖에 안 되죠? 2-3줄? 근데 결론이 이거 되게 짧아요. 그래서 체계 점수를 봤을 때는 본론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이 짧은 스타일인데 이 1200자의 한계가 이거였어요, 사실은. 이제 공부의 양은 늘어났고 문제는 어려워지는데 1200자 안에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여러분이 공부한 거 지금은 이 2장 채우는 게 이러죠. 이 2장을 뭘로 채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5월쯤 되잖아요. 이게 모자라요. 공부가 되어 있으면 오히려 막 더 쓰고 싶어. 근데 그 안에 이제 잘라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꼭 넣어야 돼. 점수 받기 위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부족할 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 선생님은 내용 위주로 쓴 거예요. 왜냐면 이 선생님도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론하고 결론을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만 넣으시고 본론에 집중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요 정도 써야 1200자가 되는 거고 이거에 익숙하셔야 돼요. 왜냐? 연습할 때는 이제 100자도 연습할 거니까. 내가 시험장에 가면 이번에도 갔었을 때 초안지 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그거 썼을 때 내 글씨 크기로 한 줄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가 항상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다 나중에 옮길 거니까. 그죠? 이제 옮길 건데 아직은 이 줄글에 감이 없지만 사람마다 다 글씨 사이즈가 틀려요. 그리고 정자로 쓰는 사람, 간격을 많이 벌리는 사람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줄글로 잘 된 게 초안지도 줄글로 쓰니까 답안지도 줄글로 쓰니까 이제 비슷해졌으니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 줄글로 한 줄 쓸 때 내가 몇 점을 쓰는 사람인지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해. 내가 아까처럼 한 줄에 서론, 점수, 원고지 칸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로 배점을 나는 2줄 쓰면 2점 되더라. 나는 이렇게 5줄 정도 써야 2점 되더라. 글씨를 크게 쓴다. 이런 거가 연습상에서 돼야지만 되는 과정이 요번 1, 2월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본적인 거 제가 자꾸 숫자적인 거 막 그런 거 따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정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문법적인 거 얘기해요. 네, 아까처럼 3문제를 못 쓴다든지 두 가지 아니면 문법이 안 맞아서 막 주술 호응이 안 된다든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 얘기예요. 그거는 처음부터 그거 첨삭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초반이에요. 우리 기초반은 아주 기초적인 거부터 잘 쌓아서 이게 좀 수학적인 거라서 처음에 왁구를 안 맞으면 나중에 제가 이런 거 지적해도 자꾸 옛날 걸 돌아가서 지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초 공사를 잘 해놔야지 위에서 막 이렇게 기교를 부리면서 놀 수가 있어요. 기본이 안 되면 나중에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귀찮게 할 것 같아서 미리 이게 연막 작전? 저를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다는 거. 이제 왜냐면 저랑 몇 년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배우고 안 배워야지 기초반을 계속 오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완전히 딱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자, 책 앞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프린트를
자, 프린트 첫 페이지가 몇 페이지 돼 있었어요? 22페이지. 자, 그럼 22페이지 봅시다. 원래 사실은 1페이지부터 쭉 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책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점핑하는데 점핑한 부분은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할게요. 그럼 되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기출일 주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시험 문제 어떤 게 쭉 나왔었나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어요. 자, 있어요. 근데 2019 출시만 거기 없는데, 이제 출시는 이제 추가로 이제 여러분들 본 사람도 있고, 오늘 문제는 지금 오늘 줬기 때문에 올해 문제 갖고 계시니까 교직 윤리예요. 자, 2019년도 보면 교사의 관심사와 동료 장악, 교사란 문제네요. 그쵸? 문제는 4개였어요. 항상 문제가 4개가 있는 건 아닌데, 2019년도부터 15점이 되다 보니까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죠. 10점일 땐 거의 3개였는데, 늘어났어요. 2018년도에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예요. 2017년도에 유아교사의 역할과 역할 갈등. 2016년도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2015년도에 반성적 사고, 직무 스트레스, 조직 문화. 자, 보세요. 자, 그럼 2015년도부터 반성적 사고 교사론. 2016년도 뭐예요? 탄력적 운영, 교육과정 운영. 다음에 2017년도 교사의 역할 갈등. 다음에 2018년도 가정연계는 교육과정인 거죠. 가정연계. 다음 2019년도에 다시 동료장악. 다음에 2020년도에 출시가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짝소울수가 바뀌긴 했지만 다시 이제 윤리가 나왔고 2019년도에 뭐 나왔어요? 출시 때. 여기 없지만 기억나나 모르겠다. 그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기억나 안전에 대한 거 나왔었죠. 기억나죠? 예, 안전 교육과정 나왔단 말이에요. 자,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한 년은 교사론.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 교사론, 교육과정. 이렇게 나와요. 한 번. 경련으로. 자, 그래서 항상 예측할 수 있었죠. 자, 올해 교사론 나왔으니까 내년에 교육과정이네. 그럼 내년은 교육과정 위주의 이 문제를 푸는 거야, 논술 문제를. 더 많이. 교사론은 빨리 끝내고. 근데 올해가 교사론이 나오는 해야. 그러면 교육과정보다, 뭐 안전이나 이런 거보다는 교사론을 막 파는 거야. 계속 쪼잔하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해마다 예측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처럼 기출문제 쭉 봤더니 경향이 있구나. 교육과정 AP도 마찬가지예요. 그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사상사가 안 나와서 올해 나온다든지 법이 안 나오면 올해 나온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이 이 논술도 교사론이 해마다 나오지 않아요. 해마다 나오지 않는데 최근 교사론이 논술로 자리 잡고 있는 경향이 있죠. 최근 3년 보시면. 예. 근데 이제 출시 때만 안전이 나왔다는 거, 이제 교육과정이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 그 안전이 교사가 어떻게 잘 다루어야 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교사원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지도사항은 사실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즉 주된 공부는 논술은 무조건 교사론을 파야 되는데 3권을 파셔야 돼요. 3권. 그러니까 즉 강사책이 아니라요. 근데 저희가 대학교 때 배웠던 교사론 있죠? 유치원 교사론. 예, 그거 중에서 박땡땡 선생님과 염땡땡 선생님 책, 그 다음에 하나가 방통대 책이에요. 그래서 이 3책을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지문 자체 그대로 시험 문제에 가져다 놓고 말만 바꿔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저도 참고를 하죠. 제가 시험 문제를 내니까. 그런데 보면 볼수록, 자, 다시 말할게요. 염땡땡, 다음에 박땡땡 교수님이에요. 그 책 2개랑 방통대의 영유아 교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3가지 책을 보시면 중복되는 게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는 거는 꼭 그 책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방통대 책에서 저희 일반적인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줄글도 좀 많고 한데 그 부분이 다른 교사론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출제는 방통대 책에서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고시다 보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전국에 그냥 부러지죠. 어떤 국가 차원의 통신만 하면 자격을 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통신으로 사이버 대학의 그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국가 수준의 어떤 공평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통대가 그런 국가 차원의 전국의 유아교육을 한 사람들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참고를 하세요. 출제할 때. 그래서 그 책을 보시고 다음에 교육철학 사상사 어저께도 말했지만 다음에 아동문학 그거는 방통대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돼서는 자,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이 주제를 공부할 때 이론서를 공부해야 되는데 교사는 그 3개를 공부해야 된다. 다음에 나머지 교육과정에서는 자, 아까처럼 안전에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주로
뭐 놀이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제가 테마별로 다 1년 내내 다 풀어요. 영역별로 다 풀어요. 사상사도 풀고 놀이도 다 푸는데 그중에서 교육과 누리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 네, 대해서 이제 특별히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논술에 또 올해는 개정됐기 때문에 그 개정될 때 2016년도 지금 보시면 거기 2016년도에 탄력적 과정이 필요한 이유 나왔죠. 그때가 그 2015년도 개정 유치원 누리과정이라서 16년 논술 문제가 교사론 아니라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그거를 공부를 근거를 대라고 나온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을 논술 문제로 반영해서 낼 수가 있어요. 요번에 특징이 놀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놀이예요. 키워드다. 그래서 논술도 놀이에 대해서 파야 돼요. 올해는. 자,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놀이를 교육과정에서 또는 고시문에서 뭔가 더 자료가 추가적으로 나오면 그거를 근거를 해서 시험 문제 논점 1, 2, 3, 4 중에 하나 낼 수 있는 놀이가 왜 중요한지 또 놀이를 지도할 때 필요할 게 뭔지 뭐 이런 식으로 논점을 이제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건데 즉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교사론, 하나는 교육과정인데 이것이 경련으로 나온다라는 흐름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요 프린트, 요 지면에서는 아셨죠? 그것도 좀 몰랐던 정보죠. 자, 그래서 교사로는요, 진짜 유아교육 AP가 아니라 논술 때문에 빡세게 하셔야 돼요. 빡세게. 그 줄줄줄 쓸 수 있을 정도로. 아까처럼 막 덕모, 이런 거는 정말 교사로 막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론의 그 이론들을 충분히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돼 있나요? 응? 22, 23은 그거 출제, 기출 주제 그거 보시라고 드린 거고, 그 다음에 40, 87? 87. 자, 87. 자, 87 하면은 저 책에서 한 거의 중반부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쪼잔한 문제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단어 쓰기, 띄어쓰기 문제 뭐 이런 거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뭐냐면요. 1장하고 2장에 연습 문제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주황책에 보시면 집에서 다 푸셔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풀어하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조금 정답을 같이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풀지 마시고 다음 시간까지 한 1장에서 원고지 사용법 이제 빼시고요. 원고지 안 쓰니까 스킵하셔서 시험 문제를 몇 페이지부터 푸시냐 하면 42페이지부터 맞춤법과 관련된 연습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 4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숙제로 풀어오세요. 네, 그 문제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상식선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푸세요. 정답은 제가 알려드리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논제 파악하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논술 쓰는 거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갈게요. 어떻게 쓸 건지. 자, 이때까지 시험을 봐봤다고 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부담은 좀 없는데 그래도 또 기초반이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좀 아는 게 나오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자, 논제 파악하기. 자, 논제란 논술 시험의 문제를 논제라고 하죠. 그래서 논제를 파악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있는 문제라고 써있는 상단부터 읽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배점부터 읽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배점상 분석하기라고 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16년도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 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10점짜리 갖고 얘기를 하는 게 편해서. 그 다음에 10점을 익숙해지면 이제 15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배점 기준을 근거로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다. 제일 첫 번째 단계인데 논제를 출제 방향과 다르게 독해내면 시험 문제를 다르게 생각을 해내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훌륭한 답안을 쓰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제시된 배점 기준과 문제, 제시문에 충분히 기울여서 1차 개요를 만든다. 자, 개요는 2번 만듭니다. 오늘 배우는 1차 개요도 다음에 문장까지 다 써 있는 걸 2차 개요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1차로 그냥 줄거리 정도 엮을 수 있는 거를 1차 개요도라고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의 문제가 아래 봤더니 배점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 2점.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시 고려한 사항과 의 6점. 교직의 전문직 관점에서 교사에게 요구된 특성 2점. 이렇게 써 있었대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문제부터 보지 말고 밑에 아래 본 거예요. 저 아래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대요. 자, 그럼 아래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그 밑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래요. 첫째,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 2점. 요걸 읽으면서 머릿속에서는 출제자가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고요. 그 문장 읽을 때. 자, 그러면 둘째.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시 고려한 사항과 의 6점이라는 건 눈으로 읽을 때 머릿속에서는 첫 번째에서 말했던 탄력적 교육과정이 필요한데 탄력적 교육과정을 실제로 운영할 때는 고려할 사항이 있구나. 두 번째 배점을 엮어내는 거, 엮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있구나. 셋째, 교직의 전문직 관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 2점이라는 마지막 문제를 보면서는 첫 번째부터 계속 다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처럼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데 두 번째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운영할 때는 고려할 사항이 있으며 세 번째에서 말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실제 요 문제에서는 세 번째 물어본 요 교사의 전문성 요게 핵심이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지금은 4개가 나오니까 지금처럼 4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엮어내야 돼요. 이게 논술인문에서 일관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론에 처음에 시작해서 결론에 끝날 때까지 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흐름을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머릿속에서 쫙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이론에서는 교사가 일단 오늘 문제를 보면 갈등이 생겼는데 실제 문제 보세요. 세 교사가 갈등이 생겼구나.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려고 뭔가 선택을 했네. 근데 그 선택한 방법이 해결 방향이 뭔지를 쓰라고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모든 유치원 교사들이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한테 갖춰야 될 인성, 덕목, 그리고 그 이유를 넓게 포괄적으로 쓰라고 하고 끝나는구나. 결론적으로 나 뭘 써야 돼? 유아 교사가 갖춰야 될 인성적인 자질, 덕목적인 자질로 마지막 결론을 마무리하고 끝나야 되겠구나라고 배점을 읽는 순간 결론이 떠올라요. 이 결론이. 그래서 맨날 나 결론 교수님 저 다 썼는데 맨날 결론이 제일 못 쓰겠어요.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꾸로 된 얘기예요. 배점을 읽는 제일 이 문제를 받자마자 결론이 떠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을 시험지에다가 한 줄이라도 써놔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 쓰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딱 봤을 때 결론 이거야. 그러면 결론 옆에 써놓고 나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처음에 써놨던 그 결론이 나오도록 이 결론이 나오도록 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주장이니까.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그걸 연습할 건데 2번. 자, 2번 문제 분석하기. 자, 그 다음에 배점을 받고 상단으로 올라갔더니 문제가 이렇게 써 있었대요. 2016년 문제는 다음은 땡땡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1번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자와 유치원 현장의 특성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고 1번은 2개 쓰랬죠. 2점이니까. 정교사와 권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점 3가지를 제시한 후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총론의 편성과 운영을 근거로 자 나왔죠. 각각의 교육적 의미를 논하시오. 물어본 게 뭐야? 이번에서 많이 물어봤어. 일단 고려할 점을 쓰래. 근데 두 번째는 총론의 편성과 운영을 근거로 하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를 했을 때 의의를 쓰래. 교육적 의의를. 자, 3문장이 쓰게 해야 되는데 3개 쓰라는 걸 다 말해줬어. 그런 첫 번째 문장은 고려할 점, 편성과 운영의 지침에서 제시한 것 이렇게 했을 때 교육적 의의 3가지가 다 맞아떨어지게 연습한 대로 가서 쓰고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래서 2번은 3문장 쓰게 하면 되겠네? 마음 가쁘네. 자, 3번 그리고 마지막 문제 교직의 전문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특성 2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논해라. 근데 이거는 뭐 각각 이런 말도 없고 그냥 2가지라고만 돼 있다는 거죠. 관점이 없어. 무조건 2가지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배점 사항도 읽었어. 배점 읽으면서 결론은 생각해냈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해냈더니 각각의 문제를 읽으면서 89페이지에 보면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게 있다는 거죠. 표도 있고 빈칸도 있고 번호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그걸 1차 기호더라고 해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읽자마자 글을 쓰고 짜임새 있게 짜임을 만들어 가는데 그 짜임을 만들어가는 뼈대가 되는 걸 그린다는 거죠. 근데 아주 단순해요. 문제를 읽으면서 하면 돼요. 자, 1번을 뭐래요? 자, 시험장에서 이런 시험 문제를 받았다고 치는 거예요. 초안지 받았어요. 백지에다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줄줄줄줄 썼어요. 시험장에 가서. 요번에 초안지 받았을 때
그냥 막 쓰기 시작했냐고요. 서론, 본론, 결론. 그죠? 그쵸. 근데 이제 쓰기 시작하기 전에 뼈대를 잡는 거를 이제 해본다는 거죠.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번이 뭐라고 했냐면, 유치원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자와 유치원 현장의 특성 측면에 쓰래요. 근데 아까 분명히 배점 사항에서는 앞장을 넘겨보세요. 87페이지에서는 그냥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만 했지. 그냥 2점이니까 이유 2개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상단의 문제를 읽어봤더니 이유를 학습자 측면과 뭐래? 유아 또는 유치원 측면으로 나눠서 쓰라 그랬죠. 그래서 각각 1점, 1점이래요. 근데 우리에게 학습자는 누구예요? 즉 유아죠. 우리의 대상은 유아예요. 그러니까 유아 측면에서 필요한 이유 하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할 때 필요한 이유 하나, 요거를 2개 쓰면 2점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다음 2번. 2번은 아까처럼 3가지를 물어봤는데 정교사와 권교사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고 싶대요. 그 제시문이 뭔지는 모르지만 변경하고 싶은데 그때 고려하는 점을 쓰래요. 근데 고려한 점과 편성과 운영 지침과 아까 말한 대로 교육적 의 3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복잡할 때는 무조건 표를 그려요. 1, 2, 3, 4, 5번 중에 무조건 한 번은 표가 있어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짝꿍을 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쓰는데 몇 가지 쓰라고 했냐면 3가지를 쓰라고 그랬죠. 그럼 세 칸이 필요하겠네. 라고 한 거죠. 근데 뭐뭘 쓰라고 했냐면, 뭐뭘 쓰래요? 첫 번째, 고려한 점. 그 다음에 2번째는, 지침, 내용. 2015년도 개정 유치원 과정의 편성과 운영 지침 중에서 근거를 대랬죠. 근거를 대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지침대로 했을 때 오는 교육적 의, 어떤 효과, 의는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랐더니 누리과정에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편성과 운영 지침대로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걸 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교사와 권교사에 해당하는 걸 쓰라 그랬어요. 다른 교사가 또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문제 중에서 이 정교사와 권교사님한테 해당하는 것 중에서 3개를 찾아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3문장인데 점수는 몇 점이었냐면 몇 점이에요? 몇 점이래요? 6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물어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9점이어야 되는데 왜 6점이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요거 하나만 쓰면 2점 받고 한 줄당, 그죠? 2점짜리가 3개여서 6점이 된 거잖아요. 그죠? 6점이 된 건데 첫째 정교사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자, 여기는 둘째, 여기는 셋째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고려한 점 쓰고 지침과 의인데 여기서 고려한 점을 먼저 나눴죠. 그러니까 즉 정답 첫 문장에 들어가는 게 정답이라 할 때 논지부터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즉 얘는 1점을 줬을 거예요. 무조건 1점. 얘랑 합해서 1점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즉 논지가 1점을 줬고 논거가 제대로 됐을 때 1점을 더 주는 개념이에요. 요즘 같으면 이게 9점이에요. 올해 같으면. 근데 그때는 10점 만점이라서 그냥 2점인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9점을 줬을 거라는 거죠. 15점 만점이니까 지금은. 예. 자, 그때는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3문장 쓰긴 했는데 첫 문장에는 뭐뭇을 고려하였다. 그래서 이 고려한 근거를 대니까 이는 2015 누리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지침 뭐뭐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을 때 따라서 이러한 효과는 육아가 뭐 전정 발달을 이룬다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의의가 있다라고 하고 둘째, 권교사는 무엇을 고려하였다. 이렇게 고려한 것은 또 여기에 지침에 뭐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요 표에 있는 것을 적어놓고 문장으로만 바꾸면 되는 그 문장을 바꾼 걸 원고지에다 옮기면 되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표를 그려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문제점과 해결 방안 또는 한 문제 안에서 여러 개를 물어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 칸을 나눠서 왜냐면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대꾸대로 첫째는 똑같이 고려한 점, 지침, 뭐 둘째 고려한 점, 뭐 똑같이 반복 패턴이 고려되기 때문에 표를 그리는 게 편하다. 3번 교사가 뭐 한 거? 교사한테 필요한 전문성이었나? 뭐였어요? 필요한 기술이요? 뭐예요? 3번 문제가 뭐예요? 특성이라 그랬죠? 그냥 교사가 필요한 거 2개. 이게 편한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번호가 편한 사람은 번호로 2개. 그래서 이것도 2점. 아, 그러면 각 1점이네. 1점, 2점, 6점, 8점, 9점, 10점. 이렇게 되는 10점이었구나. 라는 거죠. 자, 요렇게 그리는 게 1차 개요도예요. 문제를 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뼈대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걸 만든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을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1번, 2번, 3번 표 그리기. 오늘 여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아까 드린 이 프린트예요. 어렵지 않겠죠?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시는데요. 하시는데, 자, 거기 보면 15점짜리 문제도 있고, 뒤로 갈수록 10점짜리 문제, 옛날 문제라서, 뒤로 갈수록 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쉬운 거 풀려면 뒤에서부터 푸시고요. 15점짜리 푸시고 싶으면 앞에서부터 푸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 그 밑에다가, 요 빈칸에다가 그리는 게 요런 거 하라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뼈대 그리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똑같은 문제도 있네요. 2번 문제가 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책은 보지 마시고 위에 상단에 있는 문제랑 배점 내용만 보고 1번 2점이니까 요렇게 뭘 물어봤는지 물어본 거 딱 쓰고 다음에 복잡한 거 물어보면 표를 그리고 2개, 3개 물어보는 거 있어요. 무조건 표를 하나쯤 그리세요. 1, 2, 3번 중에 하나는 표를 그리고
너무 쉽죠? 다 풀었어요. 1번 빼놓고는 다 10점이죠. 문제가. 1번만 15점이죠? 4번 문제까지는 다 풀었죠? 4번까지는. 그쵸? 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1번부터 볼게요. 1번, 유아교사 역할. 그죠? 갈등 개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를, 배점과 논술 문제를 두 개 같이 준 거는 배점에선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 더 상세하게 표현해줬죠. 자, 1번, 유아교사의 역할을 4가지에 대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죠? 자, 1번 쓰고, 4가지니까 당연히 그냥 숫자만 붙이면 되겠죠. 4개 쓰면 되니까. 자, 그 2번은 어떻게 하래요? 김교사의 대화를 바탕으로 역할 갈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2번 안에 문제가 2개 있어요. 일단 개념을 설명하래요. 이에 근거해서 최 교사와 박 교사의 역할 갈등 내용을 각각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2개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하나는 역할 갈등의 개념인데 이거를 그냥 블라블라블라 서술식으로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누구와 누구? 최 교사와 박 교사인가요? 네, 박 교사의 역할 갈등 내용을 각각 쓰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잘 모르겠다. 여기다 역할 갈등이라고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써도 되고 난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줄 하나만 긋고 최 교사랑 박 교사의 역할 갈등 내용만 쓸 거다 하면 줄 하나만 그으면 돼요. 이건 누가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만 알면 되니까. 3번은 최 교사와 박 교사 각각의 역할 갈등 해결 방안을 개인 차원에서 2가지 논하고 그것을 연결돼서 4번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2가지를 논하시오라고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3번, 4번 각각 따로 한 사람.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은 3번 따로, 그러니까 3번 따로 그리고 또 4번 이렇게 따로 그린 사람. 나는 그냥 하나로 다 그렸어야 하는 사람. 이게 더 답에 근접한 거. 자, 예를 들면 보자. 문제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처음에 2번은 얘를 각각 물어봤어. 뭘 물어봤냐면 역할 갈등을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3번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등과 연관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개인 차원과 조직 차원으로 나눠서 해결 방안을 말하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표를 각각 따로 그리지 말고 그냥 같이 그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그리냐면 역할 갈등 쓰고 이 역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 차원에서 몇 가지? 2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칸을 나눠서 2가지 쓰고 그 다음에 조직 차원에서는 2가지만 쓰라 했으니까 여기 하나 2가지만 쓰면 된다는 거지. 여기는 박 교사도 또 2개니까 나눠줘서 1번, 2번, 1번, 2번 이렇게 해서 4개가 됐을 거라는 거지. 하나로 그리면 이렇게 할 수 있고 아까처럼 따로 이것 따로 3번, 4번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제가 원하는 틀은 이거예요. 네, 즉 문제의 배점사항을 보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지금 아까 하나를 가르쳐줬더니 열을 아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지금 제가 2번, 3번, 4번인데 표를 그리라고 하셨고 한 사람 이렇게 아까 최 교사, 박 교사, 공 교사 이렇게 아까 3개 나왔던 것처럼 2명에 해당하는데 물어본 게 이렇게 되니까 한꺼번에 그려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렇게 2번, 3번, 4번 답을 써도 되지만 또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최 교사는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되고 조직에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걸 도출해낼 수 있다. 또는 박 교사는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하고 됐고 되니까 그냥 똑같이 자, 이렇게 그냥 크게 본론을 2번, 3번, 4번을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써버리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글쓰기는 자유니까 채점만 용이하게 눈에 잘 드러나게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좋았던 게 2개밖에 없어서
체교사 1명, 박교사 1명이니까 그렇게 많이 혼란스럽지가 않았어. 채점할 때. 근데 지금처럼 3명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경우의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건 아까처럼 각각 그냥 문제 물어본 대로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렇게 1차 교재 그렸으면 100점이에요. 100점. 그 다음에 3번, 4번 따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도 되지만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밑에다가 수정해서 다시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거 또 얘기해보자. 1번이 4개라 쓰래. 서론에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굳이 이거를 서론에 쓴 거야. 왜 그랬냐면 이렇게 크게 나눈 거지. 자, 교사의 역할은 긍정적인 거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다 서론에 넣고 유아교사의 역할은 이와 같다. 하지만 그 역할을 잘못하면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결하려면 개인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방을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글의 흐름을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맞아요. 그 흐름은 맞았어. 대부분이 그렇게 전개가 돼요. 항상 긍정적인 걸 주고 근데 그래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게 교사 역할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문제가 생긴다. 뭐 탄력적 운영을 하지 못한다. 그치? 학부모랑 문제가 생긴다. 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3번, 4번이나 3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흐름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그렇게 연습했으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4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모자로 쓰기로는 서론에 다 넣기로는 모자가 머리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건 본론에 가야 되는데 자기 그냥 이렇게 개요도 그려보는 순간 그냥 탁 자기 관점에 빠져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서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까처럼 체계 점수 5점 중에서 다 5점을 못 받아요. 네, 적당하고 균형 있는 체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2점일 때만 서론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긍정적이고 서론에 가기 좋은 내용일지라도 필요성, 중요성 이런 거 물어보더라도 개념 물어봐도 2점일 때만 가능하다. 다음에 여기 서술형이라는 개념을 물어봤죠. 개념을 물어봤어요. 그죠? 개념 물어봤는데 점수가 몇 점이에요? 3점이었죠. 맞나요? 네. 자, 그럼 3점이면 무조건 뭐 하라 그랬죠? 3문장 쓰기 하라고요. 3문장 쓰기. 자, 이거는 그냥 개념 하나만 쓰는데 3점 주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3문장 쓸 때 대부분 논지가 답이 있었고 논고로 뭘 쓰라 그랬고 3문장을 다 다른 걸 썼었는데 각각 다른 걸. 그런데 얘는 하나를 3문장 3점을 줘버리니까 3문장으로 뭘 써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첫 문장에는 정의, 즉 역할 갈등의 정의. 역할 갈등이란 뭐뭐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 갈등에 뭐 기억나는 교사로서 공부한 게 기억나. 그럼 그 이론을 좀 쓰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예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로 나머지 2번째 문장, 3번째 문장을 채워요. 아셨죠? 그러니까 분량을 넣을 땐 예를 넣으면 되고 분량을 줄이려면 예를 빼면 돼요. 그래서 특히 개념처럼 줄줄줄줄 쓰게 요번에 이제 원고지가 아니다 보니까 또 분명히 개념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 다 쓰게. 그러면 그때는 첫 문장에 답을 주고 그것에 근거를 대줘야 되는데 근거는 예를 넣으면 줄글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넣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놀이에 대해서 나온다면 놀이에 대한 예 아니면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그 2번째 문제는 탄력적 문제는 아까 했었고 넘겨서 3번 문제. 반성적 사고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자, 여기서부터 쉬워지네. 1번 긍정적인 효과래. 효과라고 쓰고 문제를 읽어봤더니 그냥 긍정적 효과라고 돼 있네 이것도. 그럼 별거 아니니까 1번, 2번 또는 가지 이렇게 2개 쓰면 되고 2번 반성적 사고를 통해 안교사가 개선해야 할 교수 행동과 대안이래. 이거 교수 행동과 대안? 표 그려야 되겠네. 짝꿍이네. 짝꿍이다. 그런데 몇 가지 쓰랬냐고? 3가지네. 1번, 2번 3가지 써야 되는구나. 그림 그리고 나눈 다음에 안교사 선생님한테만 해당하는 거구나 라고 잊지 말아야 되니까 써놓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교수 행동과 대안이구나 이렇게 쓰면 정답. 다음에 3번 반성적 사고 증진 방안 2가지 쓰라고 했구나. 조건이 없구나. 그냥 이것도 안교사라고 돼 있네. 그럼 안교사 잊지 말자. 다른 교사 거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까지. 이거 쉬웠죠?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 4번.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 1번. 직무 스트레스. 초임교사가 전교사가 겪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 유발 요인을 인간관계 측면과 직무 여건이라는 요 단어는 꼭 써야 된다. 다음에 1번은 요인을 쓰라고 했다. 요 정도는 잊지 말아야 되니까 써야 된다. 다음에 2번. 전교사의 직무 스트레스가 교사 자신과 유치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대화 속의 사례와 관련지어서
2가지씩 논하시오. 근데 점수를 봤더니 4점. 교사와 유치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래. 그림 그려야 되겠네. 교사와 유치원. 부정적 영향인데 몇 가지? 2가지. 하나, 둘. 2가지. 각각 2가지. 각각 2가지. 자, 교사와 누구? 유치원. 유치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2가지씩 쓰라고 했다. 다음에 3번. 정교사가 직무 스트레스에 적재될 수 있는 방안을 교사의 자기관리 차원,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 차원에서 각각 2가지씩 논하시오. 이 각각이란 말이 헷갈리면 안 돼요. 각각 2가지를 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에 대해서 각각 2가지씩, 즉 네 가지가 돼서 점수가 4점인 거죠. 그러니까 1점이 하나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마지막까지 못하신 분은 지금 마지막까지 마무리 하셔가지고 메뉴에다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쓰셔서 앞에다가 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이 1층에 전달해 주시면 좋고, 이제 1층까지 갖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고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강 하시는 분한테 질문의 특권이 있어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